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또 변동성을 키우더라고요. 예.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설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FOMC 이제 금리 인상 여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불안감을 자아냈는데 결국 긴 시계열로 본다라면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각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갑자기 이제 충격적인 소식들이 나올 때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3월부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대두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50bp 얘기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만 그래도 연휴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적응을 했고 결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와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노이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결국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이제 종목들도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스냅은 59%나 급등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미국 주식 두 가지, 국내 주식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미묘한 차이를 좀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해 보십사. 오늘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먼저 스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냅 같은 경우 온라인 광고 시장에 있어서 매출 호조세가 상당히 견조함이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광고 시장, 우리가 이제 공중파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광고 시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다 이제 완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견조한 흐름들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높은 영업이익률이 확인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성장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적인 주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대중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높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꿋꿋하게 영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성장주의 어떤 한계 단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성장주들은 초반에 기대감을 오르지만 항상 성장주의 꼬리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장주가 영원한 성장주가 되려면 실적이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대감만 갖고 성장주를 초반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성장주는 답안지, 그러니까 결국 실적을 내놔야 된다는 꼬리표가 달려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꼭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성적표가 잘 나오는 성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압축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국내 증시 종목과 연결시켜 본다면 좀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를 좀 꼽고 싶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에 대비해서 플랫폼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견조한 광고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 대비해서 광고 수익 비중이 높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를 많이 모색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지금 광고 수익에 따른 탄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 정도의 인식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를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카카오를 얘기하면 네이버를 얘기해주면 카카오냐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 얘기하시는 분보다 카카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상황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 네이버 같은 주식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권에서 제가 어떤 가격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네이버를 모아가시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면 나름대로 조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스냅과 네이버 연결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메타 플랫폼스랑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메타 그렇습니다.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 쇼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네. 굳이 오늘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실적 쇼크가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이제 메타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과 메타로 이제 구분해서 한 회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면서 어떤 뭐 광고비도 많이 쏟아부었고요. 메타 쪽에 투자한 기업 투자를 뭐 수십조를 우리나라 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자가 시현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제 변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고 견조한 회사인데 왜 메타로 갑자기 이름 바꿨을까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캐치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벌써 이제 젊은 세대는 틱톡이라든지 다양한 또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한계를 느끼면서 메타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사를 변신하겠다라는 것은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의 과도한 기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메타는 이제 기로점에 섰습니다. 앞으로 메타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적이 나와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고요. 하지만 플랫폼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플랫폼이 모든 것을 영원하다 이것을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시대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과도기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 좀 비슷한 종목을 찾아보자면요.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플랫폼 기업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카카오를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일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카톡을 영원히 쓸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문을 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주가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가 있어요. 삼성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네.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온라인 플랫폼과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긴장해야 될 뭐 온라인 은행들,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쪽들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삼성이 거대한 자본력과 안정력을 바탕으로 금융 플랫폼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카카오도 지금 현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카카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분할합니다. 올해도 또 두 개를 상장하죠.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모빌리언스를 이제 또 같이 상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분할 상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주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뭐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주들에게는 악재죠. 예.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어떤 현재 지금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카카오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경고등을 좀 켜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와 카카오 또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네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뉴욕과 서울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